일단은 그 중고차 시장이 좀 불투명하고 그 소비자 불신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에는 중고차 업체 보호를 하는데 역점을 줬지만은 이제는 소비자를 우선으로 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칠, 80%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매집 과정부터 영업소를 통해서 아니면 경매장을 통해서 모든 상품을 매집한다면 우리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멸할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센터에 너무나 횡포를 부리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서도 차가 아무 고장난 것을 사고 안 났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비자로서는. 큰 업체가 생기면은 이제 작은 곳들이 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큰 적이 생기면은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그래도 잘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작은 기업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보탬이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현대자동차 같이 큰 기업이 그 중소기업의 작은 영역까지 침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이 큰 대기업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 K,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완성차 업계에서는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중고차 시장 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중고차 업계에서는 대기업 진출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보금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소장, 그리고 최기훈 전북 신자동차매매 사업조항장과 함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 표면적인 이유가 소비자 보호라고 했습니다. 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소장님. 네. 저희 소비자 단체로서는 조금 뜬금없이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다고 그래서요. 네네. 저희 단체에서도 요즘 이제 설왕설령을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그 중고 자동차 시장이 업계에서 6년이라는 그 생계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네.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 6년 동안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대기업이 됐던 수입차가 됐던 이 중고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요. 네. 어떻게 보면 중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좀 반성해야 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조합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보호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는 저희 중고차 업자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네. 소비자들도 중국에 가서는 큰 피해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도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점 구조 때문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저희 나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독점 비율이 83%입니다. 네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점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에 신차에 더해서 중고차 또 더 나아가서 정비업체 또 부품업체 이런 데까지 모두 현대 기아가 독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중고차의 고가 정책 네. 또는 수리비의 70에서 300%에 이르는 고비용 수리비용 징수 이런 사회적 구도가 생기기 때문에 현대차가 우리 그 중고 시장에 진입하는 거는 이거는 곧
사회적인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그동안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좀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 중고 산업은 약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30년 전만 해도 저희 중고 시장이 어지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꾸준한 법령 정비 또 업계 내의 자성 네. 이런 것들이 이뤄서 많은 발전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아직도 할 일은 많이 있다. 네.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도 그냥 방치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을 위한 그 하자에 대한 책임 보험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보험 처리까지 돼 가면서 하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잠깐 표를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금 그 새 차하고 이 중고차하고의 그 소비자 그 불만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네. 1만 대당 저희 중고차는 0.8건임에 반해서 새 차는 약 3.6건입니다. 네. 즉 4.5배 이상 새 차의 그 소비자 불만이 더 많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저희들이 저희 중고업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기계인 이상 더더구나 사용한 자동차를 또 다른 사용자에게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 하자는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 역시도 최대한 줄여서 소비자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차하고 이제 중고 자동차의 어떤 소비자 불만에 대한 건수를 지금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자, 신차는 소비자들이 구매하실 적에 일단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내가 차량이 잘못됐을 때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의사결정을 하면서 가장 좀 깜깜한 부분들이 첫째가 의료고요. 그다음에 네네. 금융이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중고자동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9년도에 소비자 불만이 8,174건이 접수가 됐는데 네. 이 건수의 주 대부분이 뭐냐면 원래 이야기했던 내용하고요. 성능과 상태가 맞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침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태가 불량이라든지 주행거리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달리는 기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불안하고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비자 보호를 측면에서 대기업이 진입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게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앞서서 이미 다른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도 일단은 그 독점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독점 독점이라고 구조가 하는 아니라,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현재 K카라고 하는 대기업체가 진입을 해 있는데요. 그 여전히 저희들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네네. 예, 경쟁 관계에 있고 또 저희들하고도 그렇게 큰 서비스 차원에서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K카에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 워런티 패키지라는 거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유료로 구입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업계에서도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 외에는 저희 업계나 K카나 크게 품질이나 또 구매 후에 AS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요. 이 수입차 업체는 대부분 국내에서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 완성차 업체만 제한하는 건 역차별이 아니냐 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새차 판매 구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제차는 딜러 판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딜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독립법인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판매 방식은 직영 판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독점 구조 때문에 실제로 외산차들이 중고차를 한다고 해도 이건 BMW나 벤츠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주에 예를 든다면 전주에 있는 지점에서 네. 예, 자기가 저희들이나 똑같이 중고차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매출을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저희 개개의 중고차 업자들이나 매출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네. 예. 자, 이제 결정권은 사실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어떤 상생 방안을 좀 내놔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의 어떤 문어발식으로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고 그 자동차 업체에서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비자 트렌드는 과거에 비해서 애국심이 호소할 때도 지났고요. 소비자로서는 이게 수입차가 됐던 완성차가 됐던 중고 자동차 시작이 됐던지 간에 이 기회에 소비자 권익이 보호가 된다라면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중고 자동차 매매 업계에서도 어떤 정부에다 중재안을 제시를 해서 이 기회에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조 합장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상생 그 의미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차가 유통에는 단 1%라도 진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생존권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소비자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기술적인 이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비 부분은 소비자를 위해서 현대차에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하시고 유통은 저희 중고차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상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